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지난 2차례 영상에서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7단계 대응 단계와 이를 적용한 학생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7단계 대응법 중에 처음부터 5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심 있는 분야를 고르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은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이 정도의 각오가 있는 분야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접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종류의 산업이 있는지, 즉 산업 분류와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는지, 즉 직업 분류를 교차해서 어떤 옵션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분류를 교차한 분류 항목이 통계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공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아래 화면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딱 하나만을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또 구직을 할 때 딱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고요. 그 관련된 묶음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그 묶음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범위를 하나로 축약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성장 배경, 관심사 뭐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닮고 싶은 사람, 롤 모델이라고 하죠. 롤 모델이 어떤 직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신지 그것을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수도 있고요. 이 관심 분야를 좁혀가는 과정이시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눈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이 각 옵션별로 얼마만큼 임금을 받는지, 즉 earnings,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당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 hours worked, 그 다음에 얼마만큼 컴피티션이 강한지 그 안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법정 퇴직 연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몇 살에 퇴직을 하는지 실질 퇴직 연령들, 이 정보 4가지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정보 중에 3가지, 즉 earnings, hours worked, retirement age는 객관적으로 통계표가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고요. 선진국의 경우는 통계청에서 이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의 케이스를 잡아서 지금 링크를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한국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구글 경제학 서치를 하셔서 주당 근무, 임금, 직종 이 정도의 키워드를 넣고 찾으시면 논문들을 몇 가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논문들을 보고 감을 잡으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제가 영국의 케이스를 가져온 이유는 한국의 자료는 좀 부정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아니면 BLS, 레이버 뷰로에서 이 정보를 발표를 하는데 매년 발표를 해서 이 동향도 원하시면 시계열로 보실 수 있고요. 또 한국의 결국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선진국을 시간차를 두고 쫓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직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잘 좁혀지지가 않는다면 저는 2가지 점을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다시피 영국이나 미국처럼 한국이 결국엔 쫓아가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어떤 직종이 유망한지, 그 유망한 직종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살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이나 직종에서 프론티어에 있다는 기업들, 그 최정상에 있다는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2번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일자리에서 근로자가 하는 일들은 상당수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변호사 직종이나 의사 직종도 상관없습니다. 이들 업무 중에 상당수는 기계, 로봇, 알고리즘, 즉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은 궁극적으로는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비슷하다면 상대적으로 노동에 대한 본인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은 쪽으로 포지셔닝을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의 수가 많은 곳,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가서 옮겨 다녀도 문제가 없는 기술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기술을 요구하는 나라나 여러분들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바게닝 파워, 즉 협상력이 생깁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협상력이 높을 때 보다 좋은 근로 조건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원하신다면 이민을 가셔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예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주로 상담하면서 보는 케이스라 이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본인이 갖고 싶은 혜택, 직업으로 인한 혜택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한 학생들 중 일부는 본인이 갖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교수요, 사장이요,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리어 앰비션은 존중하는데 이거는 관심 분야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이 계시죠. 분야마다, 회사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사장이 되고 싶은지가 빠진 거죠. 분야가. 또 교수도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전공별로. 그래서 이게 무슨 분야의 전문가인데 하다 보니 잡의 타이틀이 교수일 수도 있고 연구원일 수도 있고 회사에 있는 리서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분야가 빠진 타이틀에 집중을 하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틀은 그 분야 안에서 퍼포먼스가 좋을 때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세계 인류가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틀과 실제 하는 롤, 역할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할 때는 타이틀에 맞춰서 역할을 정하시면 안 되고 역할에 맞춰서 관심 분야를 정하시되 가능하면 그 타이틀로 갈 수 있는 트랙으로 포지셔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스타트는 관심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분야를 선택하실 때 본인의 진정한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지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이것도 싫어서 이걸 다른 궁극적으로 이 분야를 했다, 이런 식의 fear-based approach를 하시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본인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계속 질문을 하고 또 해서 그 밑바닥으로 가보면 이 두려움의 근거에서 하는 경우가 아주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는 친구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 특히 경제학과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유학을 가서 뭘 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취직 준비를 하려니까 이미 너무 늦었고 민간 기업을 가려니까 너무 두렵고 스타트업을 하기도 무섭고 그런데 대학원 가기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대학원에 일단 왔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려니까 또 똑같이 학사 때 직면했던 문제에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박사 따기 위해서 유학을 가겠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그 경제학 유학이 쉬울 것 같으신데 막상 1년 차에 통과를 못하고 한국에 귀국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사를 땄다고 해도 미국에서 아니면
영미권에서 자리를 잡아서 교수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즉 무슨 길을 가든지 그 나름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서 이걸 하겠다, 이런 접근법은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지, 본인이 약점이 적은 분야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채용 과정이 다수를 뽑아서 다수를 훈련시켜서 다수를 코호트로 내보내는 공채 시스템이 아닙니다. 소수의 포지션을 오픈해서 소수의 캔디데이트를 잡아갖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적당한 사람을 맞아서 고용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른바 수시 채용이죠. 이 수시 채용 하에서는 평균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채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평범함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으면 이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첫 번째 관심 분야 선정이 끝나시면 이 다음 단계는 이 관심 분야에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최근에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학교 내에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그 취업지원센터에서 공고를 올리는 공고들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졸업하신 지 조금 돼서 이런 경우를 사용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각 지역별로 정부나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취업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들에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업의 이름을 대지는 않을 텐데 2단계 단계에서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그 각 기업별로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게 대부분은 무료로 열어놓습니다. 이 무료 기능을 이용하셔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어떤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올렸는지 그 기업 이름들을 한번 보시고요. 또 주어진 특정 시점, 예를 들면 2021년 상반기, 2021년 1사분기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턴십 공고와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 작업을 통해서 첫 번째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노동 수요가 어떤지, 즉 퀀터티를 파악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기업별로 포스팅을 보시면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자격 요건 파악과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특정 기업의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이 공고를 채택한 이유는 제가 경제학자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구직을 하겠다는 결심을 서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를 파악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미국 베이스, 시애틀 베이스인데 이 기업에서 공고할 때는 타이틀이 지금 Senior Economist, 그 경력이 있는 경제학자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시 채용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하고 이 기업에서 찾고 있는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 설명을 하고 그 포지션에 필요한 자격 요건들을 설명하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개에 다 퍼져 있고요. 시애틀 본사에 있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애틀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포지션에 응모를 하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자죠. 즉 지금 민간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을 미국에서 하려면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면에서의 입증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서포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시애틀 본사의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정 채용 공고는 grocery supply chain, 즉 슈퍼마켓 물류 관리와 관련된 팀에서 경제학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슈퍼마켓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사람, 슈퍼마켓과 관련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구체적인 자관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통 포스팅은 기본적으로 꼭 맞춰야 되는 basic qualification, 필수 요건과 preferred qualification, 있으면 좋은 요건,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당장은 지원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스크리닝 아웃에서 이미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요. 근데 preferred qualification은 여기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서류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신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preferred qualification이 많은 지원자가 채택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기본 요건은 경제학 박사 또 관련된 전공자 중에 causal modeling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causal modeling이라는 거는 미시 자료를 이용해서 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 외의 조건들은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preferred qualification의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아마존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워낙에 큰 정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통계 기법 외에 이 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추가적인 기법을 아는 사람, 데이터 코딩 랭귀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요. 또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통계학 방법 외에도 머신 러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이 팀 자체가 슈퍼마켓 관리와 관련된 팀이다 보니 그 학계에만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니면은 학문적인 연구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학문적 성과보다는 인더스트리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사람이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 본 필수 역량과 preferred 역량 중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갭을 메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는 이 갭을 메우는 게 불가능하면 분야를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요. 이 preferred 역량, 그 preferred qualification 같은 경우는 이 갭이 있더라도 지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basic qualification은 맞췄는데 preferred qualification이 현재 맞춰져 있지 않고 다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원하는 데는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 preferred 역량은 지금 한 10개 넘게가 있었고요. 그 basic qualification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 저는 경제학 박사고 그 중에서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 효과를 뽑아내는 causal modeling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basic qualification은 이미 통과가 돼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preferred skill, preferred qualification과 관련해서는 갭이 있습니다. 앞에 표를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갭이 여러 개가 부족하면 그러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구직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이 직장, 이 포지션 말고도 다른 직장, 유사 포지션들을 응모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특별한 이 특정 포스팅을 위해서 제 시간을 다 써버린다면 그런 다른 직장의 성공 가능성이 낮겠죠. 즉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갭을 메우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메워야 되는 상황들 중에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실 때는 첫 번째,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똑같이 단기간이라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가 갖지 않고 있는 역량, 왜 다른 지원자가 없는 역량을
달성하는 데 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scarcity, 이 다른 지원자가 없는 역량을 갖추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bargaining power를, 그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모든 스킬이 내가 열심히 했다로 그치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이지 회사 입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배우셨다면 그 코스웍을 들은 증거, 서티피케이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문서로서 내가 이런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응용을 했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아직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지는 않는데요. 구직과 관련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reference, 그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이 추천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친척, 아는 사람, 선배, 후배 이런 게 아니고요. 나를 일에서 만나서 내가 일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고 내가 얼마나 성숙한 인간관계와 업무 윤리를 보였는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일 처음 직장을 찾으실 때는 대학교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이에 더해서 본인이 중요한 인턴을 하셨다면 그 인턴일 때 나를 관리 감독한 슈퍼바이저, 내 상사가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써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끔씩 보는 상황인데 이 레퍼런스, 추천서를 받을 때 본인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는 교수님, 아니면 친인척,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은 추천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일단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 때문에 이 추천서를 쓰는 사람이 나의 친인척이라는 걸 declare,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개인적인 이수형이 아니라 업무에서 본 이수형을 증거해 줄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추천서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서를 개인적인 관계에서 네포티즘의 기초에서 쓰시는 건 중요하게 위배되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가상적으로 직업을 찾는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그 사례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미 갖추고 있는 요건은 필수 요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업무 특성상 large data, big data를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니까 이 3번도 이미 충족이 됩니다. 뭐 4번은 정도에 따라 다른데 뭐 또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년 이상 졸업 후에 리서치 사이언스를 연구하고 있고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레코드가 있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5번과 6번은 그 grocery industry specific, 즉 슈퍼마켓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인더스트리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커서 모델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됐고요. fluency in data analysis skill, blah, 이것도 제가 뭐 통계 패키지를 돌리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는 communication, written skill, 뭐 problem solving skill인데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넘어가고요. 대신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세 가지가 제가 굳이 이 직장을 응모를 하면 보충을 할 능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통계 패키지는 지금 이 그룹에서 주로 쓰는 통계 패키지가 아닙니다. 제가 쓰는 거는 매틀랩을 쓰거나 스테라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선호하는 거는 지금 파이썬이 2번 보이시죠? 그래서 파이썬 랭귀지를 쓰면은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쿼링, 아마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쿼링 랭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랭귀지가 SQL이라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포지션을 지원을 한다면 이 SQL, 파이썬을 가르치는 온라인 코र्스를 들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다니엘의 인터뷰에 보시다시피 이 파이썬이나 SQL 랭귀지를 가리키는 온라인 코र्스들은 상당히 있고요. 그 코र्스를 충족을 하면 그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대부분 4주 정도 소요가 돼서 만약에 2과목을 같이 듣는다면 한 달, 한 과목씩 들어도 2달이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분석들 중에 저는 지금 주로 통계 statistical analysis를 많이 쓰는데 이 통계 패키지 제가 쓰는 것 안에서도 머신러닝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서 통계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아니면 머신러닝 기법 중에 딥러닝을 쓰면 이렇게, 이런
결과물을 비교하는 논문 다큐멘을 하나 쓴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지금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처음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인의 관심 분야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갖고 있는 관심 분야라도 앞서 말씀드린 2단계부터 5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획득하시면서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분야가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다면 당연히 관심 분야를 재조정할 단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바뀌셨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혹은 코로나처럼 급변하는 상황 때문에 경제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본인이 지금 추구하시는 관심 분야가 계속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바꿔야 되는지 그때그때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 경제 사회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변화를 항상 잘 추적을 하셔서 본인의 진로가 그 변화에 부합되도록 판단하고 계셔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번째 주의점은 혹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를 경우에 일단은 무엇이든 하나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본인이 그 직업과 관련해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서 이른바 우울감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직업과 관련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시라면 일단 본인의 커리어와 유사한 옵션들 몇 가지를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잘 모르겠다는 의미가 특히 내 장점을 모르겠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어디에 잘 쓰이는지 모르겠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 분야를 잘 몰라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머릿속으로 이게 어떨까 저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이 행동이 여러분의 불확실성을 거두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맞닥뜨려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턴십 과정에서 그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접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요. 또 본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일단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마시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시라면 하나 정하시고 이 준비를 계속 하신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되는 본인에 대한 생각 또 분야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계속 추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